안녕하십니까. 문재인과 관련해서 또 이제 엄청난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큰 게 그 문다희하고 청와대 직원 동거래. 이거는 이제 그 검찰은 이제 그 노정연 판례에 따라서 처리한다. 노정연 판례 검토. 이런 데 그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정연 이제 사건이 뭐냐? 이거부터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 노정연은 이제 그 제가 옛날에 그 종로구 선거할 때 곽상은 변호사 이제 그 비리를 문제 삼으면서 이제 그 노정연 있을 거예요. 노시니까 노무현은 이제 그 딸이죠. 노무현의 딸이 노정연. 그다음에 그 사이가 곽상은 변호사. 이번에 종로구의 국회의원 됐죠. 이런 데 부부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문다의 사건을 노정연 사건하고 똑같이 처리한다. 그 판례에 있더라. 이런 데 보도죠. 그럼 노정연이가 어떻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노정연이가 이제 이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뉴저지 아파트를 사는, 갑자기 곽상은하고 남편이 유학을 갔잖아요. 노정연이가 이제 미국 뉴욕의 아파트 집을 이제 사는 거죠. 그 집값이 얼마냐? 집값이 금액이 다 나옵니다. 미국의 뉴저지주 웨스트 뉴욕의 한 아파트를 미국의 변호사인, 미국의 시민권자면서 미국 변호사예요.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 경모 씨로부터 뉴저지주의 웨스트 뉴욕의 아파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22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이제 10몇 억이죠. 220만 달러. 그리고 이제 계약금이 40만 달러. 40만. 그 다음에 중도금을 내고, 그 다음에 잔금을 내겠죠. 근데 계약금 40만 달러를 누가 대주냐? 누가 내주냐? 그게 바로 이제 이거 박연차다 이 말이죠. 박연차가 이제 그 계약금 40만 달러. 이걸 이제 태광실업 회장, 이분이 여러 이제 처벌도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중도금까지 갔어요. 야, 이게 재밌습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곽상은 방송을 이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중도금 13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박스에, 요즘은 이게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던 시절이에요. 5만 원짜리가 없던 현금 7박스로 언제? 2009년 1월 초에, 2009년입니다. 이명박 노무현 물러나고 2009년 1월 초에 지하철 4호선 선바이역, 지하철 4호선 선바이역 부근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경 씨한테 집을 샀다 했잖아. 경모 씨. 미국의 시민권자 변호사 경모. 거기에 경 씨의 지인의 아는 사람, 지인의 동생에게 현금 7박스 13억으로 중도금을 치렀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에 이 돈을 전달한 건 권양숙 여사의 친척이었다. 참 이게 뭡니까 이거? 이런 게 나라 망신도 이게 뭡니까? 야, 공포 이게 뭐 첩보 범죄 영화도 아니고. 그래, 일국의 대통령 딸이 미국에 220만 달러 집을 사는데 박연차 40만 달러는 이제 그 계약금 걸고 이걸로 이제 이거 외국환 관리법으로만 처벌됐. 이것도 문제죠. 왜? 노정연이가 이제 외국환 관리법으로, 외국환 거래법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때 변호한 게 남편 곽상은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곽상은. 그래가지고 이게 가벼운 걸로 처벌려 끝나버렸잖아. 이게 엄청난 뇌물 사건인데
왜곡한 거래법으로 집행유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미완의 수사지, 뭐 수사도 아니지. 가장 가벼운 왜곡한 거래법으로 노정연이만 가볍게 처벌됐잖아요. 그 중도금 13억을 집을 파는 경모 씨의 지인의 동생한테 권양숙 여사의 친척이 2009년 1월 달에 지하철 4호선 선바이역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박스록이 6박스록이 13억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와, 무슨 이런 범죄가 있습니까? 노무현, 권양숙 이런 범죄가 있습니까? 노무현은 몰랐을까요? 권양숙은 뭐 분명히 알았겠지. 자기 친척이니까. 노무현은 몰랐을까요? 뭐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수사받다 해버리서니 이게 미완의 수사 아닙니까? 영원히 역사의 미궁으로 사라진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노무현을 이게 너무 미화해도 안 됩니다. 아니, 돈 받고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한 게 자랑입니까? 극단적인 선택이 자랑이냐고요. 노회찬도 마찬가지예요. 돈 받고 극단적인 선택한 걸 미화하면 됩니까? 노회찬법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노정연 사건이에요. 자, 그때 제가 뭘 했습니까? 곽상은 변호사 종로에 놀 때, 야, 너 그 잔금 어떻게 치렀냐? 잔금을 못 치르면 이게 중도금하고 이게 원래 계약금은 몰수된다 치고 중도금 돌려받았냐? 지금이라도 빨리 대답 좀 해봐, 곽상은. 곽상은 지금 이게 의원인가? 곽상은 의원, 이분도 71년생, 서울의 양천구의 신목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의 91학번이네.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곽상은 그 중도금하고 계약금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고. 잔금 치료가 너 아파트 샀냐? 아니면 잔금 못 치료가 이게 그러면 이게 몰수되냐? 어떻게 중도금 돌려받았냐? 이것 좀 밝혀보라고. 뇌물 아니야, 뇌물. 뇌물 추징해야지. 그렇게 이제 방송됐지만 이게 심각합니다. 이 곽상은이가 이제 연수원은 33기입니다. 노정연 남편이죠. 근데 문제는 검찰이 노정연 판례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그 문다혜를 처리한다. 그러면 이게 문다혜를 왜곡한 거래법으로만 처벌할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문다혜가 이제 물론 뭐 태국에서 이제 그 경호원 계좌로 6,600만 원이죠. 6,600만 원을 넣어가 한국에 딱 가져와서 그다음에 집사한테 보태고 뭐 어떻게 썼겠지. 그거만 있겠어요. 그럼 이제 그 6,600이 있고, 그다음에 유송화하고 거래한 것도 상당액이 있고, 그다음에 양이네스하고 거래한 것도 있고, 뭐 거래한 게 한두 개입니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타이 이스타젯 이상직이한데 월급 받은 거, 이런 게 주택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걸 묶어서 포괄적으로 뇌물로 처리한다. 이 기사입니다. 왜곡한 거래법이 아니고 노정연이는 왜곡한 거래법으로 처벌되고, 그다음에 노무현을 뇌물로 수사하다가 극단적인 선택해버린 바람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여론이 막 노무현 불쌍하다니까 권양숙 여사 수사 끝나버렸잖아.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덮인 거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거, 캐비넷에. 근데 이번에는 그래 안 하죠. 이게 좀 보도나 상식으로 결국 이상직이부터 김정숙이가 모든 게 다 여기 문다혜, 서창호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지원해 준 거. 근데 이건 더 나쁘죠. 뭐 이거는 이제 그 문재인가 이상직이한테 또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도 주고, 그다음에 2020 선거할 때 또 경쟁자 최혁재 후보 경쟁자도 컷오프 최혁재 컷오프 시켜주고, 그때 노무현이는 아마 이제 노무현이는 박연차가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스폰서입니다. 박연차 태광 실업 스폰서예요. 그래도 그게 뇌물이죠. 왜? 그때 놓은 게 포괄적 뇌물.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 대통령한테 돈 주면 다 뇌물이라 봐야 돼. 포괄적이지. 왜? 박연차도 사업에 덕 좀 받겠죠.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 이게 바로 박연차
노정연 그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문재인이는 포괄적 뇌물죄까지 갈 필요도 없지. 왜? 문재인이는 그냥 중소기업 벤처진흥원대 딱 줬잖아. 딱이 공천 때 딱 줬잖아요.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이제 결국은 뇌물로 문재인을 엮겠다. 이게 바로 노정연 판례를 검찰이 보는, 왜? 가족한테 주는 거니까. 그게 공통점이 문다희한테 주는 거니까, 돈들을. 노무현 때는 노정연한테 주는 거니까. 그런데 대통령 보고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뇌물 아닙니까? 둘 다. 노무현은 죽었지만 둘 다 뇌물 아닙니까? 그게 똑같단 말이지. 그게 딸이나 가족한테 지원해 주는데 대통령한테 대가를 받으니까 이게 뇌물 아닙니까? 뭐 저는 직접 뇌물이라고 누누이 말했죠. 직접 뇌물이라고. 근데 뭐 검찰은 일단 제3자 뇌물로 보는데, 가족은 원래 가족은요, 지가 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 지가 받은 거하고. 어차피 이게 지가 뭐 권양수가 자기 돈으로 딸 뭐 방어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정연이. 그다음에 김정숙이도 뭐 지 돈으로 원래는 문다희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대신해 줬단 말이죠. 직접 뇌물인데 뭐 형량이 똑같으니까 제3자 뇌물이나 직접 뇌물이나. 바로 근데 이거 엄청난 보도입니다. 바로 근데 문재인을 뇌물죄로 치겠다, 이런 게 보도다. 이게 노정연 판례를 검토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노정연도 아까 말했지만 곽상원도 밝혀라 중도금하고 다 받은 거 어떻게 된지 이 말씀 드리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건이요,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그 제가 몇 번 다른 방송 했지만 지금 전주지검에 있잖아요. 전주지검에. 근데 이걸 수사하는 게 이창수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왔잖아요. 근데 어제 인사할 때 요 사건 총괄하는 이성학 부장검사, 성리 이성학 부장검사, 이분이 중앙지검의 반부패 3부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창수 사단이 중앙지검으로 직결됐다. 이창수의 오른팔 왼팔, 바로 이제 대구지검에 있던 옛날에 성남지주 차장했던 조상원, 그분이 4차장으로 오고, 그 다음에 전주지검에 데리고 있던 이성학을 중앙으로 반부패 3부장 데리고 왔다 했잖아요. 이건 따로 방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문재인 사건, 이것도 결국은 서울로 가져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이원석 총장이 맡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천년만년 있습니까? 한두 달 뒤에 퇴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창수, 당연히 후임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져오고, 그럼 여기 반부패 3부 이성학 부장검사, 당신이 하던 거니까 당신이 마무리해, 이렇게 끝낸단 말이에요. 결국 문재인의 운명은 중앙지검에서 이창수 검사장과 그 다음에 그 4차장 조상원, 이창수의 오른팔, 그 다음에 왼팔 이성학, 이렇게 라인이 되잖아요. 이창수 지검장, 그 다음에 4차장 조상원, 그 다음에 3부장 반부패 3부장 이성학, 이렇게 되면 그 3명이 문재인의 일가, 완전히 범죄를 뇌물이니까 1억만 넣으면 10년 이상이다, 이렇게 뿌리면 앞으로 이게 전부 법조계 검찰에서는 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한두 달 시간은 걸릴 거예요. 이원석 총장 퇴임하면, 퇴임 전에 해야 되겠지만 퇴임해야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 노정연과 문다의 운명이 똑같고, 그 다음에 노무현과 문재인의 운명은 모르겠어요. 문재인 극단지 선상,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는 안 되지. 건약의 처벌을 받아야지. 노무현은 그렇게 선택했지만, 문재인 너는 이게 떳떳하게 네가 지은 죄만큼 이게 10년 이상 무기징역 처벌을 받으면 되지. 그러면 이게 나머지 범죄들도 줄줄이 따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그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